보인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먼저 신세미 캐스터가 오늘의 채용 정보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세미입니다.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코레일테크에서는 건축물 및 시설물 관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공조 냉동기계 산업기사, 공조 냉동기계 기사, 보일러 취급 기능사, 배관 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분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1월 15일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우체국 시설관리단 중부권 광역의 우편물류센터에서 미화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60세 미만인 분은 지원할 수 있고요. 경력은 무관합니다. 미화 업무 경력자나 산업안전보건교육 이수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1월 7일까지입니다. 그리고 도로교통공단 제주교통방송에서 교통정보 접수 요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교대 근무 가능자, 6개월 이상의 경력자를 우대하고 있고요. 또 운전면허 소지자와 워드 프로세서, 컴퓨터, 텔레마케터 관련 자격증을 가진 분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1월 7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립산청호국원에서 의전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은 무관하지만 공휴일 근무가 가능한 분으로 의장대나 군악대, 영현소대, 헌병 출신자, 그리고 장례 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장의학과, 장례학과 전공자, 마지막으로 음악 혹은 악기 관련 학과 전공자분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1월 13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세미였습니다. 네, 2부에서는요, 오늘의 직업이죠. 한국어 교원, 실제 현장에서 뛰고 계시는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함께 취업 조언해 주실 최수영 교수님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심중수 한국어 교원님, 저희가 선생님이라고 불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좀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서경대학교에서 외국 유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심중수입니다. 전에는 신학대학원 대학교 국제교류원에서 한국어 강사 활동을 했었고요. 지금은 어린이책 작가로, 그다음에 꿈꾸는 도서관 추천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보통 이렇게 한국어 교원이라는 말보다는 사실 한국어 강사라는 말을 또 많이 쓰곤 했는데 네. 한국어 교원이라고 불러드리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부 VCR을 통해서도 만나 뵀었는데요. 한국어 교원이 된 좀 특별한 계기가 있다면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저는 좀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요. 학원가에서 국어를 가르쳤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에게 이제 국어를 가르치다 보니 한류 열풍이 막 불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류 열풍을 불었을 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네. 그에 따라서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때마침 대학에서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제의가 들어와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제가 망설임 없이 한국어 교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2007년부터 했으니까 한 12년째 한국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원래 그 한국인들에게, 그러니까 한국 학생들에게 국어를 가르치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외국인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시는데 아무래도 좀 많은 차이가 있겠죠? 네, 그렇겠죠. 국어하고 국어하면 우리는 또 시험 위주로 가르치는 거고요. 그렇죠.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에게 실생활에 쓰이는 한국어 중심으로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네. 많은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한류 열풍 하지만 저희가 체감하는 바가 아주 크진 않거든요. 네. 교수님 실제로 좀 외국인 유학생이 전보다 좀 많이 증가를 했습니까? 그럼요.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최근 뭐 한류뿐만 아니라 또 한국 기업이 이제 해외에 많이 진출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영향으로 이제 많은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오는데 그래서 우리 말과 우리 글을 사용하는 게 뭐 유행처럼 사실 번지고 있어요. 예. 뭐 사실 유럽 있는 국가에서도 한국 문화 흉내내게 하는 게 일종의 상류층에 있는 어떤 그 하나의 상징처럼 돼가고 있는데 수치로도 되는 게 확인이 되는 게 지난해 이제 외국인 그 이제 유학생 증가율이 19% 늘었고요. 네. 역대 최고 수치랍니다. 그래서 이제 10년 전보다 유학생 는 거는 2.5배인데 거기다 국적도 매우 다양해져 가지고 네. 또 대학교가 이제 유치 노력도 많이 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상승 작용을 일으키면서 지금 상당히 많은 지금 학생들이 한국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한국어 교원 상당히 좀 뜻깊고 또 대세라고 하니까 더욱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한국어 교원이 되기 위해서는 좀 필요한 교육 과정 같은 것들이 있겠죠? 예, 이제 저희가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를 가르칠 때는 문제가 없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기 쉽지만은 네. 실질적으로 한국어 교원이 되기 위해서는 5가지 영역의 과정을 수강을 해야 됩니다. 네. 예, 첫 번째가요. 한국어란 무엇인가를 배우는 한국어학이고요. 언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다루는 언어학, 그다음에 외국인들에게 외국어인 한국어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한국어 교육론, 네. 그리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가르치는 한국 문화, 마지막으로 한국어 교원 실습 과정을 거쳐야지만 한국어 교원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예, 5가지의 영역이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심 선생님께서도 이런 교육 과정 다 거치셨습니까? 예, 저는 그때 당시에 겸직을 지금 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온라인으로 한국어 교원을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게 제 빠른 방법이기도 했었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근데 배울 때 국어 국문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배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생각보다는 낯선 용어하고 지식들이 꽤 있었습니다. 오. 그래서 반복학습과 시험을 통한 피드백들이 좀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요. 한 1년여의 과정을 거쳐서 재미있게 2급 한국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네, 2급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또 급수가 다 있나 봐요.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 1급은 이제 2, 3급을 어느 정도 이제 따가지고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소요돼야 이제 하는 네. 거고요. 1급은 뭐 따로 시험이 있는 건 아니고 2급은 이제 대졸자 이상으로 자격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3급은 자격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양성 과정 이수 후에 이제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을 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한국어 교원 같은 데 관심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국비라던가 지원이 좀 있을까요? 네, 가능하죠. 2급은 국비 지원이 되지 않고 3급은 국비 지원으로 교육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네. 자신이 일단 대상이 되는지를 사전에 좀 확인을 볼 필요가 있고요. 직장인이라면은 4대 보험 중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장인이라면은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고 국비 지원을 통해서 상급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이 국비 지원 내용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관련 학과 전공자가 아니라서 편입이나 이 대학원 코스로도 배울 수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예, 한국어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으로 갈 경우에는요. 한국어 교원 자격증이 무시험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는 그 자격증 외에도 다문화 사회 전문가 수료증이라든가 한국문화사 자격증이 나오기도 하고요. 네. 네, 관련 학과가 아닌 편입의 경우에는요. 전공 필수 및 선택 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대학원 코스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원 과정을 거친 뒤에 관련 논문을 제출하면 2급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요즘 한국어 교원 채용 기준이 좀 높아져서요. 한국어 교원 자격증은 물론이고 관련 학과 석사, 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곳이 꽤 많습니다. 예. 다른 학과인 경우에는 편입이나 대학원에 들어가는 것이 조금 더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국에서 취득한 이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해외로 나가서 외국인들을 가르치는 것도 가능한 걸까요? 기본적으로는 취업이 가능합니다. 이제 그러나 나라마다 조금씩 기준이 달라서 이제 내가 가고 싶은 나라가 어디냐에 따라서 사전 확인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 그런 거고요. 다만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현지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고 싶은 나라의 현지 언어나 네. 문화에 매우 능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숙지하신 다음에 해외 진출을 도모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일 듯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12년 차 한국어 교원으로 일하고 계시는데요. 직업으로서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장점이라면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우선은 높아졌다라는 걸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언어와 문화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제 자신이 벌써 넓어졌기 때문에요. 하나의 언어와 문화를 바라보는 깊이가 조금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예, 두 번째는 외국인들을 만나다 보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 더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나 일본 등 많은 나라의 친구들과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와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어서 그런 게 감사할 따름이고요. 이와는 반대로 단점으로는요. 가르칠 때 한국어 교재를 가지고 기초로 하되 한국에 맞는 수업 설계라든가 개인별 수준 차에 따라서 계속 이제 준비를 해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한국어 교원으로서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기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국어를 아예 처음 접하는 외국인들에게 이 한국어를 가르쳐야 할 때는 그냥 한국어를 아무리 쉬운 말로 해도 이 의사소통이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네. 이럴 때는 외국어도 같이 좀 사용을 하십니까? 예,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을 이제 하는데
원칙은 한국어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게 원칙이 돼 있습니다. 네. 이제 많은 나라 학생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요. 어느 한 나라의 언어를 가지고 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을 때가 많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초급반의 경우에는 그 나라의 언어가 섞인 교재를 좀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의 언어를 알면요, 많은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겠죠. 그 나라의 언어를 안다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와 정신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의 공감력을 끌어낼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예. 만약 외국에 나가서 한국어를 가르치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 나라의 언어를 공부해서 가는 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아무래도 좀 계속 그 교단에 서신 분의 말씀을 들어서 그런지 뭔가 강의를 듣는 느낌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한 국가에서 온 학생들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국가에서 온 학생들과 함께 이제 수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로 뭐 문화 차이라든지 시각 네. 차이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려운 네네. 점은 없으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시아권 학생들을 좀 많이 가르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비롯해서 뭐 일본, 홍콩, 베트남, 러시아, 몽골 이런 학생들이 꽤 많았었는데요. 네. 비슷한 문화권이어서 그런지 좀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저희하고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조금 많이 받았었고요. 학생들 스스로도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와 있기 때문에 함께 공부하고 있다는 그 공감대가 또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로 의지하고 다독여주고 다들 잘 지내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런데 이제 국제적으로 민감한 정치 얘기나 종교 얘기 이런 것들은 조금 분위기가 격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고려해서 반배정 같은 것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의식적으로 어떤 주제 같은 거는 피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좀 있을 것 같고요. 자, 외국인 학생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한국 학생들과 다르게 오로지 수업만으로 이 소통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평소에 좀 외국 학생들과 소통을 위한 노력도 하십니까? 예, SNS 활동을 좀 많이 하긴 하지만 네. SNS 활동은 좀 짧은 소통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렇죠.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기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해낸 것이 글쓰기 과제를 좀 속 깊은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는 글쓰기 과제를 종종 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자기의 속마음을 거기다 많이들 담아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를 믿고 마음을 연 친구들에게 할 수 있는 제 최선의 선택은요. 그들의 고민에서 좀 들어주고 힘내라고 이제 응원의 글을 거기다 이렇게 적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학생들과 조금 더 가깝게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고 봅니다. 네, 멋진 소통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한국어 교원, 뭐 계속해서 이 한류 여파로 인해서 많은 유학생들이 유입이 되고 있고 또 해외로 나가는 한국어 교원들도 많을 텐데 글쎄요,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되는 직업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은 한국어를 잘하는 것이 목적이기도 하지만요. 한국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적 이슈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는 친구들도 생각보다는 꽤 많이 있습니다. 오. 그래서 저는 시사적인 문제나 주요 사건들이 나올 때마다 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전달할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잘못 전달하면 한국에 대한 오해가 생기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그 한국어로 된 책을 좀 소개해달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르치는 그 학생들은요, 제가 우리나라 좋은 문학 작품이라든가 아니면 책 같은 것을 소개를 해서 그들에게 직접 교양과 지식을 함께 쌓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 한국어 교원을 꿈꾸는 분들 중에서 이 교원이 되기 전에 좀 경험해 보면 좋은 것들 이런 것들도 좀 있을까요? 네네, 그렇죠.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이 네 가지 영역을 가르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앞에다 놓고 한국어를 가르친다고 생각을 하면 앞이 깜깜할 때가 있는데요. 그렇죠. 저는 이런 방법을 좀 권하고 싶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소통하는 방법을 좀 권하고 싶습니다. 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어떻게 쉽게 말하고 듣고 쓰고 읽고 이것을 가르치다 보면 자연스럽게 교수법에 대한 해결이 풀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주변 외국인들을 좀 많이 만나서 문화적인 어떤 차이를 경험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그다음에 다문화 가정 활동에 대한 봉사 활동을 해보는 것도 꽤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대학 내에서도요, 이 외국어 유학생을 가르치는 것 말고도 또 한국어 교원이 좀 취업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재외동포 한국어 교육 강사로도 활약을 할 수가 있고, 또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콘텐츠 개발 네. 연구자, 그다음에 이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그리고 이제 출판업계 등으로 이제 진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해외에 많이 진출하는 이제 코이카 네. 쪽에서도 이제 취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뭐 이런 영역은 좀 넓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해외 국가나 또 다문화 가정 영역으로도 취업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이 있을까요? 네, 다문화 가정 같은 경우에는
요즘 각 학교마다 초중고마다 방과 후 활동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방과 후 활동에서도 한국어 교원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고요. 사회 통합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난민 지원센터, 외국인 근로 지원센터 이런 곳에서도 한국 교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쪽을 두드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단순히 한국어 교원, 강사라고 해서 오로지 그 선생님으로서의 롤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것 네. 같습니다. 자, 교과목 공부는 뭐 물론이고요. 또 한국어 교원이 되기 위해서 좀 필요한 적성 같은 것도 있을까요? 그 일단 뭐 기본적으로 언어 능력에 좀 소양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 가르치는 직업인 만큼 이제 소통과 전달 능력이 이제 뛰어나야 한다고 보고요. 또 해외 진출도 할 수 있으니까 도전 정신과 함께 어떤 그런 적극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하면 좀 유리할 것 같고, 그다음에 현지 문화에 대한 좀 이해도가 높아야 되니까 네. 늘 좀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는 그런 자세를 갖는 그런 좀 본인만의 노력들이 네. 좀 필요할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일부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한국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중의적인 표현도 많고요. 뭐 맞춤법, 존댓말, 반말 여러 가지 좀 신경 쓸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이해를 도우면서 가르치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게 동음이의어하고 다의어입니다. 예. 그래서 동음이의어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문장의 맥락보다는요 단어 위주로 암기를 하거든요. 처음에는. 네. 그래서 뭐 신체배라든가 교통수단의 배라든가 과일배 이런 것들을 가르칠 때 조금 어려움을 겪지만 이제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네.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발음에 대한 문제들을 좀 많이 제기를 합니다. 예. 느리다, 늘리다, 그다음에 늘리다. 이런 발음이 문장 속에 섞여 있을 때 내가 배운 단어하고 많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질문들이 많이 오고 그때는 반대말을 통해서 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어려운 이런 한국어 때문에 네. 좀 재밌는 에피소드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외국인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경우가 존댓말하고 아까 반말 같은 경우거든요. 예, 제가 예전에 저보다 나이가 많은 학생들을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들어오면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렇게 하시던 분들이 예. 존댓말하고 반말을 배우고 나서는 저에게 안녕 잘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농담을 하시는 경우도 생겼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사투리를 좀 가르쳐 주고 나서는 이제 출석을 부를 때 이름을 네. 부르면은 나 여기 왔단께 나 있어요 이러면서 네. 사투리를 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국어에 대한 그만큼 애정이 깊다라는 것을 네. 알 수가 있죠. 그럴 땐 보람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예, 재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좀 그냥 일반 한국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준비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통 어떻게 준비를 하시는지요? 네, 제가 가르치고 있는 과목 중에 한국어 시네마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영화를 통해서 한국어를 조금 더 쉽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요. 이제 영화 대본을 살펴야 되고 그다음에 영화 비교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필요한 어휘를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문장을 골라낸 뒤에 문법적 사항 같은 것을 또 설명을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교재가 좀 많이 나와 있으면 좋겠지만은 이게 영화가 빨리빨리 흘러가는 하나의 매체이기 때문에 그런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정리하고 만든 자료를 가지고 강의하는 이유는 외국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좀 더 자유롭고 좀 편하게 한국어를 사용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런 교재를 좀 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예. 이렇게 좀 일하시다 보면 분명히 보람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좀 힘든 부분도 있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아무래도 같이 공부하던 학생들이 적응을 잘 하지 못해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때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조금 더 헤아려 가지고 관심을 가져야 했어야 됐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좀 있고요. 그래서 생각했던 게 이제 진정한 소통법이 없을까라는 고민에서 시작된 게 글쓰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글쓰기는 마음의 상처를 좀 치유하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글 속에서 담아내는 고민들을 제가 다시 풀어주면은요 많은 시간을 한국에서 보낼 수 있도록 또 되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한국어 교원으로서 계획이 있으십니까? 네, 우선 단기적인 목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어 교재를 제가 직접 제작을 한번 해보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공부했던 친구들의 나라를 좀 방문해서 그 나라의 친구들과 한번 다시 만나보는 것입니다. 네. 이제 그렇게 한 이유는 우연히 만든 필연을 인연으로 좀 이어가기 위한 저만의 인생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곳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리고 그다음에 그들이 한국을 꿈꾸고 여행하고
머물고 싶어하는 나라로 만드는 것이 제가 한국어 교원으로서 해야 할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한국어 교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교수님께서도 네. 말씀하셨지만 한류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그렇죠. 만큼 직업으로서의 전망도 밝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럼요. 왜냐하면 이제 더군다나 이제 지금은 또 이게 정년이 없는 100세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후 보장이 되는 직업들이 뜨고 있는 데다가 이 한국어 외국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2 외국어를 한국어로 선택하는 나라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또 그러다 보니까 한국어 교사 초빙이나 그다음에 한국어 학원도 늘어난 상태고 또 아까 우리 심 교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다문화 가정을 우리가 가르치는 것도 이제 많고 이제는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한다는 게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자기의 경쟁력이 돼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네. 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한국어 교원을 좀 꿈꾸는 분들께 응원의 말씀을 좀 부탁드릴 텐데 그 전에 이렇게 좀 한국어 교원을 좀 준비를 하거나 꿈꾸는 분들께 이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해라, 이런 부분은 좀 단단히 마음을 먹어라 조언을 하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한국어 교원이 쉬울 거라고 생각해서 무작정 좀 달려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자기의 우선 제일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언어기 때문에 쉬울 거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외국어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배우는 자세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응원의 한 말씀도 부탁드릴게요. 예, 세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좋아하는 한국의 문화와 정신, 그리고 나아가 한국어를 가르쳐 줄 수 있는 한국어 선생님은 나와 세계, 한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최고의 선물이자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신의 꿈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고요. 바로 이 길이다 싶으면 한국의 교원에 도전하십시오. 네, 안희심 선생님 발음도 너무 좋으시고요. 네, 그렇죠. 예, 말씀 계속 듣는데 인터넷 강의 듣는 느낌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수영 교수님께서도 응원의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이제 어쨌든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는 과정은 이제 용기와 자신감이 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자신의 어떤 한국어 교원이라는 길은 직업 소망을 성취하는 동시에 한국을 알리는 홍보대사라는 어떤 그런 좀 더 넓은 의미의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맞습니다. 내가 가는 곳이 곧 길이다. 이러한 좀 적극적인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도전해 보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취업이 보인다 취준생들을 위해서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심중수 선생님, 최수영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